이런 분들은 오히려 다이어트를 안 해야 살이 빠집니다. 자꾸 그렇게 식단만 지키려고 하니까 오히려 살이 찌는 거예요. 제가 식단 철저히 안 지켜도 살 쭉쭉 빠지는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엄청난 혜택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영상 올릴 때마다 댓글에 항상 요요가 왔다, 아니면은 다이어트 결심하고 나서 잠깐 동안은 열심히 하지만 이거를 오래 지속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식의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이어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드리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겠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이어트 한 사람들의 성공할 확률은 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살이 빠질 수 있지만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이 다 이전 체중으로 돌아간다고요. 아니 심지어 그 전보다 살이 더 찌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이유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평생 동안 안 힘들게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해도 원상복귀가 되고 혹은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막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식단 중에 하나가 닭고야잖아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 세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서 다른 몸에 나쁜 음식이나 살찌는 음식들을 전부 다 배제해버리는 이런 칼 같은 식단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억제와 통제 덕에 살이 잘 빠지기도 하지만 살을 다시 찌우는 것도 그 억제와 통제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무슨 다이어트 할 때 좋은 음식 말고 뭐 디저트나 뭐 피자, 떡볶이 이런 거 막 먹어도 된다는 말이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할 때 약간의 절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수적이에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절제를 넘어서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하는 지점까지 가면은 우리한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억제하고 통제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그 억제의 대상이 되는 게 뭐죠? 바로 음식의 양일 겁니다. 일단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양 자체를 많이 줄여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적당한 수준으로 통제가 되면 괜찮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나 체중에 대한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양을 엄청나게 줄여버리게 되면은 이제 몸에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몸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75에 한 80kg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음식에서 얻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한 2500칼로리 정도라고 할게요. 우리는 2500칼로리가 들어오면 대충 체중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요 2500이 들어올 때 몸이 유지되는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1500칼로리 정도로 섭취량을 확 줄여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체중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체중이 줄겠죠? 그리고 체지방을 빼가지고 지방이 연소되고 해서 체중이 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좋아. 근데 이게 너무 장기간 지속되면은 우리 몸은 위기의식을 느껴버립니다. 잠깐만, 지금 원래 먹던 양보다 계속 적게 먹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써서 지금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이 체지방도 다 잃고 결국에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 섭취하는 에너지가 줄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원래 월급을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월급이 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계속 이 300만 원 쓰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적금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까지고 있는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지출을 줄여서 이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음식의 양을 너무 오랫동안 통제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안 쓰는 몸이 돼버린다.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1500칼로리만 먹다가 좀 치팅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2500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살이 찌겠죠. 소비량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소비량이 줄어드는 몸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상태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가 억제였죠. 이 억제라는 키워드를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욕구를 억누르다 라고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욕구는 뭐냐? 뭐 여기 안에는 뭐 식욕도 있을 거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들이 있겠죠. 근데 이 욕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얘는 약간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이 스프링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살살 누르면 살살 튀어 올라요. 근데 얘를 세게 누르면 더 세게 튀어 오릅니다. 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할 때 평일 동안 열심히 막 닭고야만 먹다가 주말에 입 터져가지고 막 폭식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주하다가 한번 이제 맥주 한잔 하고 미쳐가지고 소주 두세 병씩 먹어버리는 그런 경험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이 욕구가 스프링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욕구를 세게 누르면 튀어오르니까 누르지 말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린 욕구를 자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미 혈당과 인슐린, 콜레스테롤, 뭐 다른 뭐 체지방률 이런 건강이 다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절제를 하지 않고 이전에 먹던 음식 그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절제는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과도한 억제가 아니라 적당한 절제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몸의 욕구 상태를 스스로 바라볼 때 이렇게 생긴 수평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운데 0점을 두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가장 이상적인 것, 적당한 절제. 그 적당한 절제는 아마 마이너스적 측면이니까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이쯤에는 즐거움이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쾌락이겠죠? 그리고 쾌락은 보통 자극적인 음식에서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절제가 더 나아가면 뭐가 될까요? 억제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럼 이 즐거움, 쾌락의 극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이 5가지 중에서 어디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지점은 이 지점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절제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절제만 하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즐거움도 함께 누리면서 다이어트와 식이습관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절제를 다이어트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일단 기본적으로 절제이기 때문에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배달 음식이나 이런 몸에 나쁜 것들을 계속 먹는 거는 절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2번째로, 사실 이게 더 중요해. 그럼 즐거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번째는. 맛이 있어야 돼요, 맛. 이 2개가 공존하면서도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적당한 절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강한 재료들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조미료나 설탕 이런 자극적인 재료에 입맛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면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 건강한 재료를 쓰지만 맛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저탄건지에 약간의 아이템을 추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단에서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라는 완전 철저한 식단을 한다고 쳐봅시다. 여기서는 이거 3개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저탄건지는 닭만 빼면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엄청 유리합니다. 압도적으로 오래 하는 분이 많아요. 이 아쉬운 게 아까 얘기했던 그 건강한 절제에서는 맛을 챙겨야 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가 단맛이에요. 근데 당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당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연유래 대체당 같은 경우는 몸에 나쁜 점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맛 같은 경우는 설탕의 70% 80%에 가까운 맛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추가해도 우리 삶이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게 알룰로스, 그리고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나한과 이런 4가지 대체당은 요리할 때 자유롭게 다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나한과 얘네는 너무 화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요리에 쓰기가 좀 부적합해요. 제일 적합한 게 이 알룰로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와닿을 수 있게 직접 요리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치팅하거나 다이어트 안 할 때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빔국수일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옛날에 마리텔에서 백종원 씨가 공개했던 비빔국수 레시피는 너무 맛있다고 막 극찬을 받는 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에서 한번 나도 해먹을까 하면서 찾아봤는데 레시피를 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레시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뭐 면은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소스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2인분 기준입니다. 고추장 3분의 1컵, 양조 식초 4큰술, 황설탕 3큰술, 진간장
한 큰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고추장이랑 황설탕이겠죠? 이 고추장 3분의 1이면 한 80g 정도 된다 그러고, 황설탕 3큰술이면 36g. 아 그래, 고추장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는데, 얘는 근데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황설탕 36g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편의점에서 가나 초콜릿 드셔본 적 있죠? 요만한 거. 그거 하나에 설탕이 35g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비빔국수 한 1.5인분에서 2인분 정도에 이미 설탕이 36g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괜찮아. 요거까지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로 즐길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핵폭탄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36g을 0g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 비빔국수 정도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36g을 알룰로스로 대체하면 설탕 없는 맛있는 음식들을 다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얘는 조금 설탕이 많은 케이스를 제가 가져온 거고, 우리 저탄건지가 보통 육류와 생선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맛 첨가하고 싶으면 제육볶음 드시는 분도 종종 계실 거예요. 실제로 외식할 때는 더더욱. 제육볶음은 재료에 어떤 게 들어가냐? 양파, 당근, 고추장, 후추오다가 역시 여기도 설탕 1.5큰술입니다. 1.5큰술이 아까 그 비빔국수에 비하면 딱 절반인데, 그래도 얘도 18g 정도의 당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탄건지 할 때 보통 이제 탄수화물 섭취량을 웬만하면 50g 이하로, 그리고 좀 타이트하게 할 거면 20g 이하로 이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채소나 이런 거 포함하면은 18g이면 너무 높은 거죠. 얘 또한 우리가 알룰로스를 사용하면 0g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거의 그냥 사실상 치트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할 때 피해야 하는 게 딱 당류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제일 또 피해야 될 게 뭐가 있죠? 나쁜 기름, 그리고 경화유. 얘네를 이제 피해야 되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근데 우리가 되게 사랑하는 소스 중에 마요네즈가 있어요. 마요네즈. 고소한 맛이 나는 소스는 무조건 다 식용유를 사용합니다. 이 식용유도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서 설명하겠지만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더 좋은 제품인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이 마요네즈도 전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요네즈 쓰면 뭘 만들 수 있느냐? 뭐 연어 마요네즈 샐러드라든지, 요리가 아니더라도 저는 고기도 찍어 먹거든요. 고기나 뭐 참치 아니면 생선을 찍어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요네즈가, 건강한 마요네즈가 하나 있는 거는 식단할 때 아주 든든한 기분이 듭니다. 이것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키토제닉 할 때 계란 후라이 여러 개 드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 계란 후라이에 이전에는 항상 케찹을 뿌려 먹었었죠. 근데 그 케찹에도 설탕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그 설탕도 다 이제 저당으로 만든 제품도 당연히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키토제닉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릭 요거트죠. 그릭 요거트. 근데 이 그릭 요거트가 뭐 유당을 제거해서 맛도 있고, 그리고 꾸덕꾸덕한 식감도 좋은데, 문제는 좀 심심합니다. 이 위에 원래는 블루베리나 뭐 다른 과일 혹은 잼 이런 걸 올려가지고 토핑을 해서 먹는데, 우리는 당을 피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 이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블루베리 잼이 또 있어요. 이 잼도 저당으로 되더라고요. 알룰로스랑 에리스리톨 이 두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잼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릭 요거트 위에다가 요 잼 추가해서 드시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다이어트 스타일은 과도한 억제가 아니라 적당한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 적당한 절제에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서 살도 잘 빼지만 약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맛을 지키는 게 제일 핵심이다. 그리고 저탄건지는 이미 다른 재료를 다 쓸 수 있고 당만 못 쓰는데, 그 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리고 너무 맛있다. 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템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마이너멀이랑 방탄커피 공동구매를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마이너멀 대표님께서 이번 전 제품에 대해서도 훨씬 더 큰 할인폭으로 혜택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설명을 돕기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알룰로스, 액상형이랑 가루형, 소스, 케찹, 마요네즈, 머스타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잼도 있습니다. 잼은 아까 말한 블루베리, 딸기, 그 다음에 초코잼까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탄커피에 사용하는 MCT 오일까지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저번 공구 때는 사실 물량이 너무 폭주를 해가지고 마이너멀 측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폭주를 대비해서 넉넉하게 준비해 놨다고 하니까 아무 걱정 없이 주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매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저희 도시락, 애플사이다 비니거까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번 이벤트까지도 꼭 참여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적당한 절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 꼭 참고하시고 이런 혜택 다 누리셔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